삼성은 1982년 공장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도의 정밀성과 청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주위에 분진이 많다든지 다른 업종에 공장이 있으면 반도체 라인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힘들게 됩니다. 양산 전략과 양산 능력으로 D램 분야에서 승부를 하기로 한 삼성은 공장 부지를 결정하고 공장 건설을 시작합니다. 공장 건설에는 지하수와 전력 공급, 토지 분양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중요합니다. 공장 부지의 선정이 끝나자 삼성은 삼성 석유화학에 근무하던 직원을 담당자로 정하고 6개월 만에 공장 건설을 완료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1983년은 범용성 제품인 D램의 수요가 폭발한 시점이었습니다. 삼성이 처음으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자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출발하는 삼성으로서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공사 기간을 지키는 것은 포항제철의 경우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장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반도체 분야의 다른 회사들과의 경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 기간은 건설에만 1년 반이 소요되고 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2년이나 3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내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경쟁 회사의 격차를 건설 분야에서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에서 2년을 앞당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도체는 제품 수명이 3년이나 4년 정도로 짧고 투자비가 엄청난 분야입니다. 따라서 새로 건설된 공장에서 나온 제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공장의 조기 완공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3년은 D램이 수요가 매우 큰 시기였습니다. 경제적 호황이 끝나기 전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막대한 시설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고 회수된 투자비를 재투자하여 반도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건설 기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의 불량률이 높게 되면 공장을 빨리 짓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화학비료 공장인 충주비료의 경우에는 완공에도 시간이 지연되었고 정상 조업들을 달성하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철광회사인 포항제철의 경우에는 완공은 빠르게 앞당길 수 있었지만 정상 조업률을 바로 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선택한 방법은 모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의 공정은 이어달리기와 비슷합니다. 하나의 공정이 끝나면 다음 공정에 들어가고 한 부분이 끝나면 다음 부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은 모든 부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뒤처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전략이 성공하게 된다면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이 들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의 건설이 시작되자 생산 라인의 골조 공사가 시작되었고 전기 공사와 물 공사도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발주할 품목이 200여 가지에 이르는 기계 설비는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삼성은 기계 설비를 발주하기 전 해외 주재원들을 통하여 세계 각국의 설비 업체를 파악하고 각 업체별로 우수한 설비 품목과 성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지만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포항제철의 건설 당시에는 일본 업체들이 설비 업체를 파악하고 품목을 추천하는 작업을 대신해 주었던 것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비 엔지니어들을 차출하여 설비를 발주하고 각 설비 업체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설비 엔지니어들은 설비 업체의 현장에서 설비가 제작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한 후 장비와 함께 돌아왔고 훌륭한 설비 엔지니어가 되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설치하는데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장비를 테스트하거나 응급처치 요령을 익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설비업체로 파견시키고 제작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공장의 건설과 운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여 가지 장비의 제작 공정과 운송, 도착, 설치를 철저하게 감독하였고 지연이 예상되는 공정 단계를 특별히 관리하였습니다. 자갈길 통과가 불가능한 특수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반나절 만에 4km에 이르는 포장도로를 만들어내고 안정된 전압을 위해 철탑을 세우고 단독 선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양실의 용수 공급을 위해 다른 공장에 있는 물을 파이프로 끌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은 6개월 만에 완공되게 됩니다. 반도체 공장을 6개월 만에 건설할 수 있었던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는 앞선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산업들 간의 연관성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장 건설에는 용접 기술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에는 많은 용접공들이 조선 분야에서 양성되게 됩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현재까지도 표준화가 덜 되어 있고 주문 제작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매우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주문 제작 방식은 배를 주문한 선주의 개별적인 요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화나 자동화를 어렵게 하고 배를 만드는 작업이 노동 집약적으로 운영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용접공들이 양성되고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양성된 용접공들은 조선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용접에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파이프 용접을 잘하게 되면 조선 분야가 아닌 석유화학 공정에서 용접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석유화학 분야는 장치 산업이고 장치의 중요성이 높고 노동의 중요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등의 문제로 용접을 매우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용접공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선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검증된 용접공들이 석유화학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석유화학 분야도 높은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이지만 전자산업 분야 또한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 있으면 우수한 용접공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고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조선 분야에서 용접공의 기초 양성이 이루어지고 고급 용접공들이 석유화학 공장과 반도체 공장 건설 분야로 이동하는 것은 2020년에도 관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6개월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러한 산업 간의 연관성을 통한 기능 인력의 공급망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과 더불어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이던 64K D램을 개발합니다. 생산, 조립, 검사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64K D램 개발은 미국, 일본에 비해 10년 이상 뒤졌던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을 4년 정도로 좁히는 결과라고 평가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가진 기술 수준으로는 64K D램 개발은 2년이나 3년 정도가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 기술 선진국들의 예상이었습니다. 삼성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와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와 완제품 등을 제공받아 조립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트랜지스터나 가전제품용 집적 회로를 개발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립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뛰어난 조립 생산 능력에 기초하여 일본 업체 수준으로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게 됩니다. 64K D램 생산에 필요한 제조 공정은 309개였습니다. 그리고 제조 공정 가운데 대부분은 트랜지스터를 만들던 기술을 응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미세 가공을 비롯한 8가지 공정은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몇몇 공정에서는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에 설계된 회로를 실리콘 웨이퍼에 감광시키는 노광 공정에서는 감광액의 두께를 어느 정도로 발라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최대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면 용어만 들어도 참 어려운 공정이구나 하고 생각될 것이라 예상되고 어려운 전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가스 주입 시험의 경우 가스의 농도 변화를 몰라서 몇 번이고 시험 환경을 바꿔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정을 해결해도 그 결과를 가지고 다른 공정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기술 연수를 갔던 연수팀이 기술진에 합류하면서 해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성은 비록 선진 업체로부터 설계 도면을 들여왔지만 309가지에 이르는 공정 기술 및 검사, 조립과 기술 등은 독자적인 힘으로 6개월 만에 개발해내었습니다. 64K D램은 당시 미국과 일본만이 생산하고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분야는 이후 컴퓨터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에서 커다란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한정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설계,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 정보통신산업의 확장과 더불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분야의 공장 건설 과정과 공정 개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한국 경제가 중화학 공업을 넘어 다음 단계인 첨단 산업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